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영문 약어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오류를 검출하는 그 방식이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오류를 검출하는 그 코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문제가 나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 설명해 보니까 이제 당식 코드라는 거를 사용해서 오류를 검출한대요. 그리고 얘는 이제 동기식 전송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HDLC 그 프레임에 FCS 우리 이제 프레임 검사 순서 필드에서 사용이 된대요. 그리고 이 오류 검출 방식은 집단 오류를 전부 다 이제 검출할 수가 있고 검출률이 높아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이제 오류를 검출하는 그 코드를 보고 우리가 이제 CRC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 CRC라는 거는 순환 중복 검사다, 순환 잉여 검사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영문 약어로 이제 정답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RC라고 이렇게 이제 정답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당시 코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HDLC 그 프레임에 FCS 여기서 이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집단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 얘가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보일 때는 우리가 정답을 CRC라고 이렇게 이제 써야 돼요. 우리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그 방식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류를 검출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이제 오류를 제어하는 그 방식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후진 오류 정정 방식이 있고요. 우리 전진 오류 정정 방식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후진 오류 정정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영어 약자로 BEC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전진 오류 정정 이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FEC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랑 나랑 이제 둘이 있는데 만약에 친구가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가방을 하나 들고 다녔었는데 그 가방에 손잡이 쪽에 살짝 이제 흠집이 생겼대요. 해서 자기가 이제 그 가방 이제 들기 싫다고 저한테 이제 주겠대요. 해서 내가 알았다고 그 가방 이제 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이제 친구가 우리 집으로 이제 택배로 그 이제 가방을 이제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 가방을 이제 받아서 내가 이제 손잡이에 이제 흠집이 생긴 그 부분을 내가 직접 이제 조금 수선을 해서 내가 그 가방을 이제 들고 다닐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내가 이제 가방을 하나 주문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서 가방을 이제 주문하고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제 택배로 이제 가방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해서 내가 이제 상자를 막 열어서 보니까 그 가방에 이제 흠집이 생긴 거예요. 나는 분명히 새 거를 샀는데 흠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가방 그냥 내가 들고 다녀요? 아니죠. 물건 이제 보내준 곳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 물건에 이제 흠집이 있다, 다시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겠죠. 해서 가방이 이제 하나 있더라도 내가 이제 판매자 쪽에다가 다시 이제 요청을 해서 흠집이 났다고 요청을 해서 내가 다시 물건을 받아서 내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나한테 이제 가방을 그렇게 줬다면 그 가방을 내가 직접 이제 고쳐서 쓸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송신 측이 예를 들어 있고, 그리고 수신 측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하나를 전송했어요. 전송했을 때 그때 이 데이터에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때 오류를 발생했을 때 내가 직접 이제 고쳐서 쓰냐, 아니면 오류 났으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후진 오류 정정이다, 우리 전진 오류 정정이다 해서 우리 BC와 FEC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고요. 해서 내가 만약에 수신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해 줘서 내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신을 했는데 그 데이터에 이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송신측한테 다시 얘기해서 야, 네가 보내준 그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어, 다시 보내줘,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게 우리 이제 BEC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신 측에서 이제 수신 측으로 데이터를 이제 하나 보내줬는데 그 데이터에 보니까 오류가 조금 이제 발생했어요. 그 오류를 내가 직접 이제 고쳐서 쓰는 그 방식을 우리가 이제 FEC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때 오류를 이제 제어하는 그 방식에는 크게 보게 되면 BC와 FEC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고요.
해서 우리 BC라는 거는 송신 측한테 다시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네가 보내준 그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다시 보내줘.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게 우리 이제 BEC라는 거고요. 그리고 FEC라는 거는 상대방이 이제 나한테 데이터를 보내줬어요. 그때 이제 수신 측에서 그 오류를 알아서 이제 수정해서 사용하는 그 방식이 우리 FEC 전진 오류 정정 방식이요. 그래서 우리 후진 오류 정정 방식이라는 거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때 역방향 그 채널을 통해서 송신 측에다가 재전송을 이제 요구하는 그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데이터 보내줬는데 그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어. 그 데이터 다시 보내줘. 그렇게 이제 재전송을 요구하는 그 방식이 우리 후진 오류 정정 방식, 우리 BEC라는 그 방식이요. 얘는 우리 페리티라는 것도 있고 우리 CRC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류를 이제 검출합니다. 검출하고 그때 이제 오류 정정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송신 측한테 재전송을 이제 요구하더라. 그때 이제 재전송하는 그 방식을 보고 자동 반복 요청 ARQ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ARQ가 재전송 해주는 그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진 오류 정정 방식이요. 얘는 이제 FEC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얘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그 오류를 이제 검출해서 스스로 수신 측에서 이제 수정하는 그 방식, 그걸 보고 우리가 전진 오류 정정이다, 우리 FEC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이제 오류를 수정한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해밍 코드라는 거를 사용해서 오류를 이제 검출해서 수정해서 직접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후진 오류 정정에 우리 이제 재전송을 요구한다 그렇게 나왔죠. 그때 재전송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ARQ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ARQ부터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ARQ라는 거요. ARQ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자동 반복 요청 그렇게 이제 부르고 주로 이제 영어로 ARQ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가 이제 뭐 해주는 거다? 우리 재전송 해주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ARQ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이 자동 반복 요청 우리 ARQ에 보게 되면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정지대기 ARQ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연속적 ARQ다. 그리고 우리 적응적 ARQ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연속적 ARQ에 보게 되면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게 우리 곱백엔 ARQ라는 것도 있고요. 선택적 재전송 ARQ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때 ARQ에서 사용되는 그 응답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응답, 우리 오류가 없어, 네가 보내준 거 잘 받았어.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응답이 우리 ACK, 그 신호를 이제 보내주는 거고, 만약에 네가 보내준 거에 오류가 발생했어.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이제 NAK, 이 신호를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송신 측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신 측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내가 만약에 송신 측인데 그때 이제 수신 측한테 이제 데이터를 A다, B다, C다, D다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개를 이제 보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A라는 그 데이터를 먼저 뿅 하고 이제 보내요. A라는 그 데이터를 이제 뿅 하고 이제 보내주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스탑, 멈추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상대방한테 수신 측에서 이제 A라는 데이터 잘 받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ACK 요 응답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그 데이터를 이제 뿅 하고 또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탑 멈춰서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수신 측에서 이제 B라는 그 데이터도 잘 받았어. ACK 그 응답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그 데이터를 이제 뿅 하고 이제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C라는 그 데이터를 보내주고 우리가 스탑 멈춰서 이제 웨이트 기다리고 있는데 수인 측에서 이 데이터를 잘못 받았대요. 해서 부정적인 그 응답 NAK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C라는 데이터에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 그 얘기니까 이 C라는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더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보낼 때마다 잘 받았어 못 받았어 잘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ACK 그 응답이 오면 다음 데이터를 보내주고 NAK 요 응답이 오면 해당 데이터를 오류가 발생한 그 해당 데이터를 또다시 이제 재전송해주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정지대기 ARQ다 스탑 앤 웨이트 ARQ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지대기 ARQ는 송신 측에서 한 개 이제 블록을 전송한 다음에 수인 측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면서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주고받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얘는 이제 구현 방식이 가장 단순하지만 전송 효율이 많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런 게 우리 정지대기 ARQ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 ARQ, 연속 ARQ라는 거는 여기 이제 연속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쭉쭉쭉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A, B, C, D 하고 이렇게 이제 4개 그 데이터를 내가 이제 보내줄 거예요. 해서 A, B, C, D 요 4개를 싹 다 이제 묶어서 이제 상대방한테 연속으로 쭉 이제 보내줘요. 쭉 이제 보내주고 나서 만약에 이제 B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렇게 이제 응답이 오면 B부터 시작해서 B하고 C하고 D하고 요 3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송을 했다가 만약에 또 C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C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는 이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묶어서 다시 전송해 주는 그 방식이 우리 곱백엔 ARQ라는 거예요. 이 곱백엔 ARQ라는 얘는 오류가 발생한 그 블록 이후에 모든 블록을 싹 다 이제 다시 재전송하는 그 방식이에요. 그때 만약에 이제 A, B, C, D 요 4개를 내가 보냈는데 만약에 A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A부터 시작해서 A, B, C, D 하고 이 4개를 다시 전부 다 이제 전송해 줘야 되겠죠. 그런 게 우리 곱백엔 ARQ요. 그 다음에 우리 선택적 재전송, 선택적 ARQ라는 건 뭘 얘기하냐? 내가 상대방한테 A, B, C, D 하고 요 4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부 다 이제 쭉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물어봐요. 야, 너 잘 받았어? 못 받았어?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만약에 B에서 오류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오류 난 요 B만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류가 난 것만 선택적으로 그렇게 이제 재전송해주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선택적 재전송, 선택적 ARQ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곱백엔 ARQ 얘보다는 좀 더 이제 효율적인 그 방식이 우리 이제 선택적 재전송 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제 적응적 ARQ라는 거요. 얘는 이제 블럭의 길이가 채널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때 이제 동쪽으로 변경되는 그런 이제 방식을 보고 우리가 적응적 ARQ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블럭의 크기가 그 채널의 상태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전송 효율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얘는 제어 회로가 이제 복잡하고 비용이 이제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ARQ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송신 측한테 야, 네가 보내준 거 오류 났어. 다시 보내줘. 그렇게 이제 재전송을 요구하는 그 방식이요. 그 방식, 재전송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는 이제 ARQ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렇게 이제 재전송을 요구해서 우리가 이제 오류를 정정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후진 오류 정정이다. BEC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후진 오류 정정 방식에서 상대방이 이제 나한테 뭔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줬을 때 그때 상대방이 보낸 그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나 안 했나 그걸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오류를 검사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페리티라는 것도 이제 사용이 되고요. 우리 CRC라는 것도 사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류를 이제 검출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이제 데이터를 뭔가를 이제 전송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내가 너한테 이제 데이터 전송할 건데 어떤 거 전송할 거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야, 나 너한테 뭔가 보내줄 거 있어. 받아. 그리고 그냥 전송을 시켜버린다고요. 그러면 수인 측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특정 데이터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이 데이터에 이제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만 보고는 이 데이터에 이제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할 그 방법이 없다고요. 그때 우리 이제 페리티라는 거 요걸 이제 이용한다고요. 이 페리티의 종류에 보게 되면 우리 페리티 비트의 종류에는 우수하고 기수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수다 기수다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수가 이제 짝수고요. 기수가 이제 홀수예요. 여기서 이제 홀수다 짝수다 그 얘기는 1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제 전송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계로 만들어서 보낼 건지 홀수계로 이제 만들어서 보낼 건지 우수를 쓸래 기수를 쓸래 그거는 송신 측에서 이제 결정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상대방한테 전송을 이제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이 데이터를 만약에 우수 페리티로 묶겠다 그랬을 때 맨 뒤에다가 이제 페리티를 하나 추가를 시키는데 그때 지금 여기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이미 우리 두 개 짝수개죠. 짝수개니까 여기다가 이제 페리티를 추가시킬 때 지금처럼 0이라는 그 값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페리티랑 데이터랑 싹 다 이제 묶어서 상대방한테 이제 전송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상대방한테 전송을 할 때 내가 만약에 기수 페리티 요걸로 이제 묶어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맨 뒤에다 이제 페리티를 추가를 시킬 때 여기는 지금 1의 개수가 2개 짝수개니까 우리가 이제 홀수개를 만들기 위해서 요 페리티에다가 지금처럼 1을 이렇게 써서 보내주면 요 데이터만 봤을 때는 지금 우리 1의 개수가 이제 3개니까 우리 홀수개가 맞죠? 그렇게 해서 1의 개수를 우리 짝수개로 맞춰서 보내냐 홀수개로 맞춰서 보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우수다 기수다 요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우수 페리티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묶어서 상대방한테 전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송신 측에서 수인 측으로 이제 데이터를 던져주면서 야 내가 너한테 데이터를 보낼 건데 우수 페리티를 묶었어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인 측에서는 이런 이제 데이터를 딱 하고 이제 받았을 때 우수 페리티를 이제 묶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송신 측에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짜잔하고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때 얘가 이제 데이터 내가 받은 거를 이제 쫙 하고 풀어서 1의 개수를 이제 세어 보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송신 측에서 우수 페리티를 묶어서 보내준다 그랬죠. 해서 1의 개수 그 데이터를 이제 풀어서 1의 개수를 세어 보니까 짝수개가 맞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데이터를 송신 측에서 요 데이터를 이제 우수 페리티로 묶어서 보냈는데 수인 측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신을 했어요. 수신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세 번째 요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죠. 원래는 지금처럼 요 데이터를 이제 보내줬다고요. 근데 수인 측에서 받은 거는 여기 요 세 번째 데이터가 이제 1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때 분명히 송신 측에서는 우수 페리티를 묶어서 보내준다 그랬어요. 해서 내가 이 데이터를 받아서 1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이제 3개죠. 3개면 이제 홀수다 그 얘기잖아요. 분명히 우수로 묶어서 보내준다 그랬는데 1의 개수가 이제 홀수개니까 이 데이터에는 지금 오류가 발생했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수신 측에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받았을 때 1의 개수를 가지고 1의 개수가 이제 홀수개냐 짝수개냐 거기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했다 안 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송신 측에서 우수 페리티를 묶어서 요 데이터를 이제 보내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제 뿅 하고 이제 보내줬는데 수인 측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요 데이터를 이제 받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분명히 송신 측에서 우수 페리티를 묶는다 그랬죠. 해서 내가 요 데이터를 받아서 이 데이터를 쫙 풀어서 1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1의 개수가 2개죠. 2개 짝수개가 맞죠. 짝수개가 맞으니까 이 수신 측에서는 이 데이터를 받고 오류가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해 버린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 오류가 이제 몇 개가 발생했어요? 2개가 발생했죠. 오류가 이제 2개가 발생했는데도 얘는 이제 오류가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해 버린다고요. 그게 우리 이제 페리티 검사의 우리 단점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가 한 개만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 그걸 이제 알아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오류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페리티 체크 방식은 오류를 몇 개까지 검사할 수 있다 한 개까지만 오류를 이제 검출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이제 우리 페리티 검사 요거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페리티 검사라는 거는 데이터 블럭에다가 1비트의 이제 검사 비트인 페리티 비트 얘를 이제 추가를 시킨다고요. 데이터 블럭에 이제 마지막에 이 페리티 비트라는 걸 이제 추가시켜서 오류를 이제 검출합니다. 얘는 가장 간단한 그런 방식이지만 2개 비트에 오류가 이제 동시에 이제 발생하면 그때는 이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 없다 오류를 검출할 수가 없더라.
그때 우리 페리티 검사라는 거는 오류를 검출만 할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이 페리티의 종류에 보게 되면 홀수, 짝수, 수직 페리티 체크라는 것도 있고요. 홀수, 짝수, 수평 페리티 체크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순환 중복 검사, 우리 CRC라는 거요. 얘도 이제 오류를 이제 검출하는 그 방식이에요. 얘는 이제 프레임 단위로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다항식 코드라는 거를 이제 사용해요. 사용을 해서 오류를 이제 검출하는 그 방식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얘는 이제 뭘 사용한다? 다항식을 이제 이용하더라. 얘는 전송 과정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송신 측에서 재전송을 이제 요구하는 후진 오류 수정 방식 BEC 방식에서 사용되는 게 우리 CRC 코드라는 거예요. 얘는 동기식 그 전송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얘는 에러 검출 기법으로 데이터가 프레임 단위로 이제 전송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이제 CRC, 우리 순환 중복 검사 방식이요. 그래서 우리 이제 HDLC 그 프레임에 FCS 우리 프레임 검사 순서 필드를 만드는 그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게 우리 CRC고요. 얘는 이제 다항식 코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얘는 집단 오류를 이제 검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단 오류다 그 얘기는 오류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이제 발생해도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검출할 수 있다고요. 해서 얘는 우리 CRC라는 거는 우리의 검출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 오류 검사 방식이요. 그래서 우리 CRC, 우리 순환 중복 검사 방식은 다항식 코드를 사용하더라. 얘는 이제 프레임 단위로 전송할 때 그때 이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동기식 전송에서 이제 사용이 되더라. 그리고 HDLC 그 프레임에 우리 FCS 프레임 검사 순서 필드를 만드는 그 방법으로 이제 사용이 되더라. 얘는 이제 집단 오류를 검출할 수 있고 검출률이 높아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제 특징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살펴본 우리 페리티하고 CRC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 BEC 우리 후진 오류 정정 방식에서 사용되는 오류 검출 코드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진 오류 정정 방식이요. FEC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그 코드가 우리 해밍 코드라는 거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면 요 해밍 코드가 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해밍 코드요. 해밍 코드라는 거는 수신 측에서 오류가 발생한 그 비트를 이제 검출을 해요. 오류를 이제 검사해서 오류가 만약에 발견이 됐다. 그랬을 때 그 오류를 직접 이제 수정하는 전진 오류 수정 방식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그 코드가 우리 해밍 코드라는 거예요. 해서 이 해밍 코드는 직접 이제 혼자서 스스로 이제 오류를 수정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정정 보호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이 해밍 코드에 하나 이제 데이터 단위에다가 우리 페리티 비트라는 걸 이제 추가를 시켜요. 추가를 시켜서 오류 검출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교정까지 가능한 그런 코드가 우리 해밍 코드라는 거예요. 해서 이 비트에 이제 오류를 검출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비트에 오류를 이제 검출할 수 있는데 그때 한 개의 비트에 대해서만 오류를 이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두 개 이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더라. 근데 오류를 이제 교정하는 거, 오류를 이제 수정하는 거는 몇 개만 가능하다. 우리 한 개의 비트에 대해서만 가능하더라. 그리고 이 해밍 코드라는 거는 정보 비트 외에도 잉여 비트가 이제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전송 비트 중에 1, 2, 4, 8, 16, 32, 64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2의 n승 번째요. 2의 n승 번째를 오류 검출을 위한 그 페리티 비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우리 이제 해밍 코드라는 이 아이요. 그래서 이 해밍 코드는 유일하게 뭐까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오류를 교정까지 할 수 있더라. 그때 오류를 몇 개 이제 수정할 수 있다? 한 개 비트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